지리산 낭떠러지 아래 한 재벌 회장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를 발견한 건 단 한 명, 17 산속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회장이 내린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 지리산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험한 절벽 아래였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에는 누군가의 숨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핏자국이 바위 틈 사이로 번져 있었고 그의 손은 이미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었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한 인간에 불과했죠. 여기가 끝인가?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앞은 흐릿했고 귀에는 바람 소리만 울려 퍼졌죠. 누군가를 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바스락. 낯선 발소리가 들렸죠. 이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이런 절벽 아래에서 누군가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소녀 하나가 서 있었죠. 남루한 옷차림, 맨발에 가까운 신발, 그리고 또렷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녀는 고작 17이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왜 여기?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죠. 소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그냥 두면 죽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가면 되지 않나?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도, 버텨야 할 이유도 더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했죠. 노인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노인이 물었어요. 소녀는 절벽 위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혼자면 힘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조금 흔들렸죠. 그는 평생 혼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믿지 않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가치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살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질 듯 작았죠.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요. 단 2글자였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확신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덩굴과 나뭇가지를 모아 임시로 끈을 만들기 시작했죠. 손은 작았지만 움직임은 능숙했어요. 이 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손놀림이었죠. 노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저 아이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수많은 사람을 버리며 올라온 인생이었는데 이 아이는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붙잡고 있었죠.
조금만 버텨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진짜 살릴 거니까. 그 말과 함께 절벽 아래 죽음을 기다리던 공간이 조금씩 살아야 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죠. 이 목숨을 건 선택. 소녀는 덩굴을 단단히 엮어가며 몇 번이고 손으로 당겨 강도를 확인했죠. 얇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산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거 끊어지진 않겠지. 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끊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할 만큼 두려움이 없었어요. 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왜 거기까지 하려는 거지? 그의 질문은 진심이었어요.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여기서 사람 죽는 거 몇 번 봤어요.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소녀의 손놀림이 잠시 느려졌죠. 근데 아무도 안 구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구하려고요. 짧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깊게 박혔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생사를 결정해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살리려 한 적은 없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소녀가 일어나며 말했죠. 덩굴로 만든 끈은 절벽 위쪽 바위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고정할게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해. 그의 말은 늦었죠. 소녀는 이미 절벽을 타기 시작했으니까요. 맨손으로 바위를 짚고 발끝으로 틈을 찾으며 조금씩 그러나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 아이가 떨어지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그 순간이었죠. 돌 하나가 부서지며 떨어졌습니다. 위험해. 노인이 외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소녀의 발이 잠시 미끄러졌죠. 순간 몸이 아래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탁! 소녀는 다른 손으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노인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작은 등이 이 절벽 위로 향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소녀는 결국 절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외쳤죠. 이제 잡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덩굴을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이미 찢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죠. 할 수 있어요. 소녀가 다시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평생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어요. 노인은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하지만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죠.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시야가 흔들렸어요.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덩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에서 소녀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힘껏 끌어당기고 있었죠. 포기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에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죠. 으! 몸이 바위 위로 걸쳐지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웠죠. 노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절대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늘이 지금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살았군. 그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죠. 옆에서 소녀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살아요. 그날 한 사람의 목숨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3. 산속 소녀의 정체. 절벽 위에 겨우 올라온 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소리만이 산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소녀는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조금만 쉬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죠. 노인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지? 소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해지면 여기 위험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죠. 짐승도 내려오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덧붙였어요. 사람도 와요.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 소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짧게 말했죠. 일단 가요. 그녀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생각보다 단단했죠. 노인은 순간 당황했어요. 괜찮겠나? 소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이나 아는 그런 길이었어요. 노인은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소녀가 단단히 붙잡았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쪽이에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걷고 나서야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엮어 만든 말 그대로 산속집이었죠.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사는 건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했고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죠. 소녀는 노인을 안쪽에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그리고는 바로 물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죠.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수아예요. 수아? 노인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죠. 넌 왜 여기서 혼자?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어요. 수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혼자 아니에요. 노인의 눈이 움직였어요. 할머니랑 살았어요. 과거형이었죠.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근데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어요. 수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도 갈 데 없으니까.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지, 그녀에게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약 발라줄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 상처 위를 지나갔어요. 따끔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죠. 아저씨는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고민했죠. 그리고 결국 그냥 길 잃은 사람이다. 짧게 말했어요. 수아는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그래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노인은 그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텐데 이 아이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산속 오두막 안에서 재벌 회장과 17 소녀의 기묘한 동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감춰진 그림자. 밤이 깊어졌죠. 산속은 낮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바람 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울음이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죠. 오두막 안 작은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몸의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도 와요. 수아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각. 문 밖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였어요.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죠. 바람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탁! 수아의 손이 노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그녀는 이미 그의 옆에 와 있었죠. 조용히 해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긴장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노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눈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각.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이상이었죠. 노인의 머릿속이 번쩍 스쳤습니다. 설마 그는 사고가 나기 전 상황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와의 만남, 그리고 갑작스럽게 밀려난 순간.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찾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 근처야. 노인의 몸이 굳어졌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였죠. 수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노인은 고개조차 끄덕일 수 없었죠. 문 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끽.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노인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오두막 뒤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거기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수아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손을 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겨우 입을 열었죠. 지금 그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쫓아온 거죠. 그녀가 말했어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아저씨 때문이에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비난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짧은 한마디였죠.
날 죽이려는 놈들이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의 과거가, 그가 해왔던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글쎄,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 그 고백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수아는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은 죽으면 안 돼요. 노인의 눈이 멈췄습니다. 왜지? 수아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살렸으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죠. 밖에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였죠.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까지 쫓기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제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된 장소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은신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소녀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죠. 밝혀지는 진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죠. 밤새 이어지던 긴장감 때문인지 오두막 안은 쉽게 잠들지 못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노인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살피고 있었죠.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 아무 말 없이요. 잠시 후, 이제 없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확실한가? 수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엔 잘 안 와요. 그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있었어요. 노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죠. 이 아이를 위험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수아야.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가 돌아봤죠. 내 얘기 좀 해야겠다.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냥 길 잃은 사람이 아니다. 수아의 눈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었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죠. 큰 회사, 아주 큰 회사를 가진 사람이었어. 수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묻지도 않았죠. 그저 듣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반응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상황이었지. 수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키운 놈들이.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날 밀어낸 거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절벽 위에서의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밀던 감각.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 느꼈던 배신이라는 감정.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짧았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럼 다시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그렇지 않았죠. 돈 때문이죠?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도. 그리고 낮게 말했죠.
그리고 욕심.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도 그랬어요? 그 질문에 노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래, 인정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그 고백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죠. 수아는 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하면 되겠네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죠. 노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죄도, 자신의 위치도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노인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살아도 되는 건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이 산속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6. 떠날 수 없는 이유. 아침 햇살이 오두막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죠. 밤새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우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노인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 위에서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 지금은 한 소녀가 차려준 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먹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었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숟갈을 뜨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준 식사.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그런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좀 더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이걸로 충분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했죠. 난 내려가야 한다.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위험해요. 짧은 대답이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끝내야 할 게 있다.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혼자요?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딘가 납득하지 못한 기색이 있었죠. 왜요? 노인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위험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왔잖아요. 수아가 덧붙였죠. 아저씨 때문에. 그건 사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와서 혼자 간다는 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죠.
이상해요. 그 말은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노인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늘 책임진다는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헷갈리고 있었죠.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갈게요.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안 된다. 즉시 반응했죠.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같이 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호했죠. 어제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곱게 노인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가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는 평생 혼자였어요. 누구와 같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 그가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힘이 약했죠.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래도 가요. 짧고 분명한 선택이었죠. 오두막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결국 인정했죠. 이 아이는 말려서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주 낮게 말했죠. 같이 가자. 수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도망치던 남자와 산속에 살던 소녀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두 사람을 더 큰 진실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거였어요. 7.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했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노인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는 앞서 걸으며 길을 이끌었죠. 뒤를 돌아보는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항상 노인의 속도를 맞추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길 나와요. 그녀가 말했죠. 노인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또다시 들리는 익숙한 소리였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수아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숨어요. 짧은 말과 함께 그녀는 노인의 팔을 잡아 옆쪽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 찾는 사람의 그것이었죠.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놈들이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읽고 있었죠. 위로 간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직 산 안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노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길이 어긋났어도 지금쯤 마주쳤을지도 몰랐죠. 수아는 천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지금이에요.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 낙엽 하나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까지 조절하며 내려갔죠. 그 긴장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노인의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고 수아의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야 드디어 흙길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있는 길이었죠. 노인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 연기, 지붕, 길. 그가 살아왔던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물었어요.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내려가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수아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싫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죠. 수아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요. 그리고 먼저 발걸음을 옮겼죠. 노인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속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죠. 이 내려가는 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는 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걸요. 8. 마지막 선택.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결국 마을 초입에 도착했죠. 오랜만에 맞는 사람 사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가 말했죠. 내가 해야 한다. 수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괜찮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생각은 없다.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죠. 과거의 그가 아닌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 끽 검은 차량 한 대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내렸죠. 산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살아계셨군요. 그 말에는 놀람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죠. 노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겠지. 그가 말했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끝까지 확인하는 게 저희 일이라서요. 그 말과 함께 주변을 둘러싼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죠. 수아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수아야. 그가 불렀습니다. 뒤로 가 있어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간다면서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죠. 그래.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끝내자.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다가왔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남자가 눈을 좁혔습니다. 조건? 노인은 수아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남자를 향해 말했죠. 이 아이는 아무 관련 없다.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보내줘라. 짧았지만 단호한 말이었죠.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죠. 대신 그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이게 맞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이 간다면서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죠.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가 말했어요. 내가 책임질 차례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가진 말이었죠.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수아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살아라. 그 말은 처음 수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같았어요.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날, 한 사람은 과거를 끝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수아는 도시의 한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교복을 입고 낯선 세상 속에 서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살아라.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의 절벽 위에서 보았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진 삶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가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누군가는 평생을 쥐고 살다가 마지막에야 내려놓고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를 살리며 모든 걸 얻게 되죠.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